10월 17일 오늘 포스트 시즌 경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부터 이제 크보까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자, 첫 번째는 요미우리 대 요코하마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지난 경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어 결국에 이 경기에서 제일 걱정했던 건 역시 요미우리의 방망이에요, 방망이. 그죠? 일단은 좀 쉬고 왔다는 것도 있고, 요미우리가 방망이 티어가 그렇게 높은 팀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고, 근데 K가 워낙 이제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K를 좀 공략을 좀 했었어야 돼요,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요미우리의 그 빠따 문제가 좀 나오면서, 이제 패배를 했다, 요미가 패미를 했다, 이런 거고, 일단 요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지금 포스트 시즌 경기들을 보면은 정말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좋다. 이 팀들 요코하마의 팀 타격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크게 튀는 타자가 많다 보니까 좀 연결이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상당히 연결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프리미어 대표에도 뽑히지 않았나? 이 산호가 지금 폼이 상당히 좋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아 추천 눌러라. 아이고, 안 눌러도 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눌러주시면 좋죠. 저는 뭐 추천은 별풍선이 최고요. 자, 오늘의 선발 매치업은 스가노 대 오누키 시니치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어제랑 선발 매치업의 느낌은 비슷해요. 그죠? 오늘도 요미우리가 조금 선발 쪽에서는 좀 앞서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제는 이제 토고하고 K, 오늘은 스가노하고 오누키 이렇게 맞대결인데 오늘도 선발 쪽에서의 기대치는 요미우리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노야 올 시즌 완전히 뭐 회춘 모드를 가져가고 있죠. 올해 1점대를 찍고 있고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뭐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그런 스가노인데 올 시즌은 뭐 진짜 뭐 별로 깔 게 없어요. 진짜 깔 게 없고 올 시즌에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적은 선수는 아니잖아. 그치? 89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닌데 피홈런이 6방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올 시즌 뭐 요코하마 상대로 이제 3경기 등판했는데 이제 한 경기 홈에서 한 경기 치렀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경기가 한 번 있어요. 5이닝 4실점 한 경기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역시 뭐 스가노는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누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6월까지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죠? 상태가 좀 안 좋으면서 2군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시간을 좀 갖고 이제 8월 달에 복귀를 했는데 8월 복귀 이후에는 그래도 쏘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쏘쏘.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야. 아주 좋은 건 아니야. 뭐 8월 이후에 이제 4경기를 던졌는데 경기들 성적을 보면은 뭐 7이닝 2자책 4.2이닝 2자책, 6이닝 2자책, 준위치정 7이닝 무실점. 준위치전인 건 좀 감안해야 되겠죠. 7이닝 무실점이니까. 또 아무튼 뭐 복귀 이후에 폼은 쏘쏘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K도 그렇고 오누키 시니치도 그렇고 사실 선발로서의 티어가 아주 높은 선수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토고하고 스가노하고 비교하면은 분명히 좀 빠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요미가 빠따가 좀 답이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의 선택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어제도 이제 출루도 좀 덜어 있었는데 많은 득점은 좀 실패를 했죠. 안타는 4개를 깎고 이제 볼넷을 4개를 나갔으니까 8출루인데 이제 무득점에 막혀버렸다. 약간 이제 운도 좀 안 따라줬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죠? 투아웃 1, 2루였나 2, 3루였나 그때 잘 맞은 타구가 3루 직선 타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좀 막힌 부분도 있고 하지만 원래도 뭐 방망이 티어가 좀 낮은 팀이고 그렇게 뭐 타순을 보면 별로 기대할 수 있는 타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 마루나 오카모토, 뭐 간간히 쳐주는 사카모토나 이제 뭐 용타들 뭐 요 정도거든. 그래서 방망이 기대치도 이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랑 이제 비슷한 매치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일단은 요미 사이드가 조금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 배당이 1.42 배당을 물고 들어가기엔 약간 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걸 좀 챙겨와야 되는 그런 날이고 오늘은 세 경기가 조금 소위 좀 보이는 날이에요, 형들. 그죠? 이게 근데 다 정배란 말이야, 세 경기가. 근데 이게 올 정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매일 매일 야구를 보지만 올 정배는 진짜 잘 안 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기를 피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마인까지 팀국에는 좀 부담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예, 요미가 방망이가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스가노는 분명히 믿을 만한 선수기는 하지만은 그렇고 어쨌든 스가노 쪽에서 좀 장점을 보자고 하면은 토고 같은 경우에는 피홈런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피홈런을 어제도 이제 한 방을 허용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주자를 납두고 내려왔고 그걸 이제 불펜에서 이렇게 점수를 좀 줬는데 근데 스가노는 피홈런 부분에서는 토고보다 낫고 이 단기전에서는 이 홈런 한 방이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스가노가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그런 매치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미가 지면은 요코가 올라갈 것 같아. 오늘은. 근데 이 경기가 참 이제 우리가 베팅하기가 좀 그런 게 요미우리가 어제 이제 경기를 곧다구로 했는데 1.42 정배 배당에다가 마이널 팀 구단이 요미 빠따가 눈에 아른거리고 예, 그래서 일단 언어버 쪽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긴 하죠. 언어버는 정확하게 동배를 받았는데 5.5면은 그래도 뭐 언더사이 정도 뭐 스가노야 기본빵 어느 정도 좀 해줄 거라는 우리가 계산이 있고 뭐 1실점 진짜 많으면 2실점 예, 오누키도 요미우리가 이렇게 뭐 탈탈 털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사이드 정도 그리고 요미 승사이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보고요. 요미우리의 빠따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언더나 1. 1도 저는 해볼 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요미가 어제처럼 방망이가 더 답답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1이 되냐, 마인이 되냐, 그 옥신각신이 있을 것 같은데 1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소뱅 대 니오넴입니다. 제가 뭐 상대 전적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대 전적은 가을 야구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대 전적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케이스들도 아주 많고요. 단기전에서는 상대 전적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 니오넴하고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이 제가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쉬고 온 팀들이 1, 2차전에서 빠따로 좀 고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예, 근데 소뱅이 스타트를 상당히 잘 끊었죠.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죠. 일단 뭐 삼성은 최은택이는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혀를 빨리 뚫어내면서 타격 흐름을 잘 꺼집어 올렸고 소뱅도 1차전에 이토이롬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소뱅들은 좀 잘 던졌던 그런 기억이 많은 선수인데 잘 털어 먹으면서 소뱅의 올 시즌 우승 가능할까? 우승? 음, 소뱅이 우승 각이긴 한데 씨. 아무튼 타순 자체가 그냥 뭐 사기입니다, 사기. 그죠? 야수진들 한번 보세요. 쿠리아라, 야나기타, 야마카와, 곤도, 이마미야, 슈토, 카이, 아우 좋죠. 예, 일단 어제는 뭐 야나기타는 안타를 때리지를 못했는데 일단 쿠리아라가 이제 홈런 한 방, 그리고 야마카와도 홈런 한 방 이렇게 때렸고 이마미야도 콘도도 이제 1안타 이렇게 치면서 그냥 뭐 너무 밸런스가 좋은 타순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니오넴은 이번 가을에 어떻습니까? 방망이가 좀 아쉬워요. 그죠? 방망이가. 타격감이 좀 아쉬워. 물론 이제 가을 야구라는 게 수준이 높은 투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해도 이 니오넴이 가을에서의 방망이는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쉽다. 음. 자, 오늘은 모이넬로하고 이제 카토 타카유키의 맞대결입니다. 역시 선발 사이드에서는 이제 조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죠? 예, 모이넬로랑 카토면은 좀 차이가 있고 일단 모이넬로는 올 시즌 뭐 너무 잘했죠. 그죠? 1.88 찍고 있고 선발로서 사실 풀타임을 이렇게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뛴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올해 너무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니어넴제는 약간 좀 안 좋기는 했었어요. 예, 안 좋기는 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모이넬로가 이 니오넴한테 한번 털린 경기가 있는데 9월달 경기고 이때 모이넬로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선발로 이제 올 시즌 전향한 선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시즌 내내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딱 9월이었거든. 올 시즌
선발 로테를 돌면서 가장 좋지 않았던 달이 9월이거든요. 예, 유일하게 3점대를 찍었던 달인데 이때 만났던 거라서 이거는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리오넴 상대로 피홈런이 조금 많았다는 부분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올 시즌 3경기 등판해가지고 한 경기는 피홈런이 없었고 두 경기에서는 홈런이 2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이 양 팀이 맞대결을 했을 때는 홈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양 팀 다 방망이가 좋은 편이고, 예, 그리고 양 팀 다 홈으로 쓰는 구장들이 홈런이 많이 나오는 타자 구장이기 때문에 그죠? 예. 소프트뱅크의 홈은 페이페이돔, 예, 그리고 에스콘 역시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모이넬로 뭐 상대 전적을 뭐 많이 참고할 거는 없지만은 본인이 제일 안 좋았던 타이밍에 만났던 거라서 그리고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 괜찮은 피칭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제 토고처럼 이제 피홈런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토 타카유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최근에 폼이 좀 안 좋아요. 그죠? 예, 일단 시즌 말미에도 좀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라쿠텐전에 이제 한번 등판을 했고, 그리고 지바롯데전에 한번 등판을 했는데, 지바롯데전에서도 피홈런을 또 2방이나 맞았고, 피안타도 8방이나 허용을 했고, 6.1이닝 2실점 패전이 됐죠. 이 카토도 이제 홈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올 시즌 피홈런이 17방이나 허용을 했어요. 예. 170이닝 동안 17방이니까 9이닝당 1개가 넘어가는 수치거든. 일본 야구에서 9이닝당 피홈런이 1개가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일본은 점수가 많이 안 나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 홈런 한 방이 좀 그럴 수 있겠다. 상대 전적도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상대 전적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소뱅을 안 보기가 좀 힘든 경기로 좀 보여지죠. 예, 아무래도 카토의 기대치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이넬로는 이제 폿이 충분히 9월 30일 날 마지막 등판하고 모이넬로는 충분히 쉬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카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려고 해서 폼도 좀 좋지 않은 데가 피홈런 문제도 있고 어제 소뱅이 뭐 홈런을 3개 깠고 이러고 포시를 지금 또 2번째 등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벤을 안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역시 뭐 배당이 조금 아쉽죠. 저 1.38에다가 이제 마헨 배당은 괜찮긴 한데 어제도 마헨을 시원하게 띄웠단 말이야. 이런 경기를 마헨을 잘 안 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뭔가 합리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마인을 충분히 한번 볼만한 경기가 맞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은 이 파인이 보이는 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걸을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라 가지고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발에서의 기대치 소뱅, 빠따에서의 기대치도 소뱅, 불펜이야 뭐 이제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경기 수가 좀 적을 때 있잖아, 그지? 경기 수가 적을 때 오늘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는 제 눈에는 올정배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를 걸을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빤히 보여요. 그죠? 카토 뭐 상대 전적 안 좋았다. 근데 뭐 상대 전적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전적이 좋았죠. 그리고 크보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 전적이 제대로 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예. 고용표가 LG전에 안 좋았는데 잘 던졌지. 벤자민 LG전에 좋았는데 져 터졌지. 쿠에바스 LG전에 안 좋았는데 이겼지. 이렇게 나오는 게 포스트 시즌이고 단기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소뱅 사이드를 볼게요. 저도 소뱅 승에다가 이제 오버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카토라고 하면은 정말 털려도 이상하진 않다. 이상하진 않다. 말리는 흐름만 안 나오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기록적으로는 뭔가 반대 요소를 찾아보는 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딱 그거지. 상대 전적. 올 시즌 상대 전적이 딱 반대 반이거든요. 예, 근데 리오넴이 이렇게 뽀로로 계속 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뭐 그 정도. 음. 그래서 소뱅승 막 오바. 약간은 꼬롬하다 그냥 느낌이. 다음 경기는 LG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자, 일단 내일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내일하고 모레가 일단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를 못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예, 뭐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때려 박을 가능성이 크고, LG야 뭐 당연히 한 경기를 지면 떨어지죠. 예,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뭐 모든 걸 갖다 박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에르난데스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에르난데스를 내일은 좀 쓸 가능성이 좀 오늘은 좀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 아마 뭐 인터뷰를 보니까 한 2이닝 정도 얘기를 하셨던데,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 감독 인터뷰는 여러분들 약간 좀 거르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냥 별로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돼. 그대로 안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선발은 임창규 대 이제 황동재. 지난 경기들을 좀 복기를 좀 해보면, 일단 삼성이 1차전에 바로 혈이 뚫렸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LG, 아니, 프로비나 코시, 올해 시고 온 팀들이 타격감으로 고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1차전에 최원태, 조금 좀 만만한 선발을 좀 털어먹으면서 혈이 완전히 뚫렸고, 워낙 이제 라팍에서의 방망이 기대치도 좀 있는 팀인데, 두 경기 연속 뭐 홈런을 엄청나게 때렸죠. 그죠? 8개 홈런을 때리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좀 가져왔다. 이제 불펜 쪽에서는 단연 김윤수가 좀 눈에 띄었죠. 예, 김윤수가 볼질만 하지 않으면은 잘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이제 삼성에서의 좀 단점을 보면 나머지 불펜 자원들, 그지? 뭐 이승현이라든지 김윤수, 뭐 김재윤 이런 라인들은 좀 괜찮지만, 나머지 불펜 자원들에서는 좀 불안감들이 좀 나왔어요. 그죠? 어제 이제 고향만두 이 우승현 쪽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이제 김태훈도 마찬가지고, LG가 이제 워낙 방망이가 세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불펜들이 나왔을 때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팍팍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예, 선발들이라든지 불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방망이는 괜찮았어. 예, 방망이는. 그리고 보시면은 첫 경기 6안타 3볼넷, 그러니까 9출루 4득점. 어제 경기도 보면은, 어제 경기 이제 초반에 원태인한테 이제 찬스를 조금 못 살린 게 결국에는 페인인데, 14출루 2홈런 5득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경기들을 왜 패배를 했냐를 보면, 최원태야 뭐 그렇다고 쳐. 그리고 주영이는 뭐 어땠습니까? 주영이는 뭐 이제 아무래도 휴식이 좀 많이 부여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닝 히팅에서 좀 떨어졌고, 그리고 제가 그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 포스트 시즌에서 두 경기, 세 경기 갈 때마다 선수의 어떤 폼이 좀 떨어진다고. 근데 분명히 떨어진 폼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제가 계산했던 거는 그 뒤에 에르난데스가 붙는 그림을 계산했던 건데, 그렇게 운영은 하진 않았죠. 예, 아무튼 LG 역시 방망이는 괜찮다. 근데 투수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은 뭐 LG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지면 끝이에요. 그죠? 오늘 지면 끝이고, 그리고 LG 내일하고 이제 모레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오늘 어차피 다 갖다 막는 날이지만은, 내일 또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빡세게 갖다 박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창규는 포스트 시즌 지금 두 번에 등판을 했고, 이제 세 번째 등판입니다. 그죠? 세 번째 등판이고, 오늘은 그래도 휴식을 좀 부여받고 나왔어요. 창규는 앞에 투수 주영이를 좀 당겨 쓰고 임창규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그림이었고, 이제 창규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 포시에서 사실 포스트 시즌 투수들이 일반 페넌트 레이스보다 구위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쉬웠어. 구위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건 뭡니까? 임창규는 어떤 투수야? 커브하고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잖아. 커브 체인지업이 좋고, 캔인96님 구독 26개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커맨드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포스트 시즌에 어울리는 구위는 아니었지만은 KT 상대로 1자책 전반적으로 변하고 커맨드 큰 문제가 없었다. 역시 이제 오늘도 기대감이 좀 있죠. 그죠? 올 시즌 뭐 삼성 상대 뭐 쏘쏘했고요. 어쨌든 임창규는 오늘 충분히 좀 쉬고 나오는 날이에요. 예, 지금 5일인가? 6일 쉬었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괜찮은 피칭을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임창규라고 보고, 뒤에 일단 뭐 창규가 5에서 6이닝 정도를 던진다고 했을 때, 뒤에 이제 에르난데스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에르난데스가 한 2에서
지금 뭐 인터뷰에서 한 2이닝 얘기를 하긴 하는데 2에서 3이닝 정도 이렇게 좀 붙는 그림. 그러면은 LG가 결국 LG가 뭐 빠따가 나쁜 건 아니거든 지금. 빠따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림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반대가 문제야. 황동재. 사실 저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 큰 그림을 쫙 그릴 때 황동재가 나올 때 한번 역을 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앞 경기 뒷 경기 그리고 뭐 상대 매치업에 따라서. 왜냐면 이 선수가 이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 친구가 볼이 괜찮거든요. 시즌 말미에 이제 선발에서 나름 로테를 돌면서 이제 1인분 했었던 이제 경기들도 좀 있고, 한 경기 좀 저털리긴 했는데 나머지 한 4, 5경기는 계속 잘 던졌어요. 확실히 이제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역시 오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은 해. 걸어볼 만은 해.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좌상박 기질이 좀 있어요. 좌상박 기질이. 서드 피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그렇게 뭐 아주 엄청나다 수준까지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 좌타자 문제가 약간 있다는 점이 오늘 경기에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삼성 역시 뭐 오늘 경기를 끝으로 뭐 시리즈를 끝내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황동재 그리고 중간다리 불펜들이 나가는 삼성이다. 요거는 좀 쉽지 않은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동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데 LG도 지금 박마이가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약간 연결이 좀 아쉬운 대목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방망이 기대치는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동재 그리고 중간다리 불펜 공략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오늘은 LG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펜이 오늘 에러가 나오면은 임창규 에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LG 사이드. 그리고 이제 언어버가 약간 어려운데 9.5면은 저는 그래도 언더. 9.5면은 LG야 뭐 투수는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 그리고 황동재가 이렇게 만만한 선수는 아니다. 근데 황동재 뒤에 나올 중간다리 불펜들이 좀 불안하긴 한데 LG도 방망이 폭발력이 있는 팀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 잠실에서의 조금 득점력이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올 시즌에 삼성은 좀 홈런 득점 비중이 홈런이 좀 높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잠실이야 이제 뭐 홈런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장이다 보니까 잠실 갔을 때 조금 좀 득점력이 좀 덜 나오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언더사이드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삼성이 홈런이 185개로 이제 올 시즌에 홈런 1위 팀인데 이 잠실 원정에서는 좀 좋지가 않아. 그지? 그럴 수밖에. 근데 이제 창규는 어떻습니까? 창규도 이제 피홈런이 좀 많은 선수죠. 창규의 이제 최대 단점은 구위잖아. 구위가 약한 선수들의 특징은 피홈런이란 말이야. 근데 창규는 이제 잠실홈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막아지는 게 있는데 역시 이 임창규의 피홈런 문제, 삼성의 이 홈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역시 언더사이드 정도. LG 승패 라인은 LG 쪽. 그리고 언더사이드 정도. 만약에 이게 LG가 이기는 흐름으로 나오면은 마행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마행 가능성도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중간다리 불펜들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동재를 빨리 내려라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 LG는. 근데 동지가 절대 이렇게 만만한 선수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간 야구 3경기 코멘트는 일단 여기까지